예전에는 교방의 광기들을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궁중에서 연양을 하거나 또는 관아에서 연회를 베풀었지만은 일반인들이 그 광기들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한일 병합이 된 거는 1910년이지만 1900년대 초기부터 서서히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죠. 1902년, 3년 이 무렵에 보면은 궁중에 굉장히 많은 궁녀와 여령들을 많이 외부로 많이 내보내게 되면서 축소가 돼요. 1902년도에 고종 황제에 등극한 지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1902년이. 그리고 51세가 되는 해예요. 이것을 축하하기 위한 친경의례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잔치를 하려고 하니까 가무를 할 수 있는 기생들이 없는 거예요. 결국 왕궁에서 궁궐에서 활동하던 교방의 장학원에 뒤에 이런 그 기녀들이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궁중에 있는 궁례부에서 전국에 있는 기생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그때 삼패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뽑힌 기생이 아닌 그냥 민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던 기생을 삼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이 이패고, 그런데 거기에 춤을 추면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기생들이 있어요. 이게 일패 기생이에요. 이능화라는 민속학자가 있는데 이 이능화가 조선 해어화사라는 아주 기생사에서 뛰어날 만한 업적으로 기록되는 이제 책을 집필을 하는데 이때 1패, 2패, 3패라는 기생을 정리를 합니다. 잘 정리를 했는데 문제점은 1패, 2패, 3패 모두 다 창녀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 때에는 일본인들이 기생을 옆에 끼고 다니면서 술도 먹고 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인식이 뭐겠어요. 기생하면은 그 사람들 모두 기생으로 다 취급을 해버렸잖아요. 고려시대에 있던 교방의 제자 이런 인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한 35년 동안. 8살부터 아니면 7살부터 거기 입학을 하게 됩니다. 교방에. 처음 입학을 하게 된 기생을 동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학습 기간이 7, 8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학습을 끝나고 나면은 15세, 16세 정도 됩니다. 재능에 따라서 가무학을 배울 수 있고 그 재능이 또 뛰어나면 시서화까지 공부를 하는데 아주 체계적이지요. 그 교방의 그 작품들을 보면은 그 춤만 있고 노래만 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를 들면 포구락이라는 교방의 가무가 있어요. 이런 작품에 보면은 처음에 노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춤을 추고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 보면은 춤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보냈습니다. 기생이 되려면 그야말로 교방 여제자가 되려면 외모도 뛰어나야 되고 예능의 소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변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갖추셨을 때 기생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한류 스타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대아이돌 스타고 국가가 뽑은 아이돌이라고 보면 되죠. 국립 국악원이나 도립 국악원의 수준급이지요. 주로 교방에 설치됐던 곳이 어떤 곳이 우리 진주도 있었지만 중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중요한 로드를 따라서 사신들이 오고 가는 곳, 물론 변방의 장수들을 위해서 교방을 설치해 두기도 했지만은 국립예술인을 양성을 한 거죠.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군대 생활처럼 몇 시에 일어나면 뭐까지 하고 몇 시에는 뭘 하고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다. 그런 교방의 기생들을 통해서 전통 문화가 개선된 것이거든요, 가무학이. 그래서 오늘날의 그 교방 문화를 봤을 때는 뭐 기생을 되살리자 이런 것보다는 교방에서 했던 기생들의 항목들, 가무학 자체를 하나의 K 문화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교방에서 학습했던 게 가무학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생활 문화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음식과 그다음에 복식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서민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저희가 전통이었고 이런 진주만의 특별한 문화이기 때문에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간에는 그게 왜 교방 음식이냐, 똑같은 잔치 음식으로 보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방 음식은 코스별로 차례로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잔을 드립니다. 임금님이라든지 그 수령에게 올리고 나면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이 연주가 끝나면 그 다음에 춤과 노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식이 1차로 코스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큰 잔치는 9차례 술잔이 올라가면 그러면은 9차례의 코스 요리가 올라가는 것이겠죠. 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음식들이 이어왔던 것도 그 당시에는 이제 큰 잔치상으로 연회 음식으로서 이렇게 교방 음식을 먹었겠지만 그 외에 한 가지는 되게 유명하고 맛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즐겨왔던 음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일에 오늘날에 그런 음식을 먹으려면 굉장한 가격을 지불해야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제 부녀자들이 그 함부로 그 낭비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신구나 이런 걸 못하게 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때 기녀들은 예외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문화계에서는 학식이 높았고 이 패션 자체도 굉장히 했기 때문에 함부로 신분은 천했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무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진주하면 그래도 농계 아닙니다. 그 농계가 기생이라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열사죠. 예, 그 우국충절에 의해서 그 외적을 끌어안고 남광에 투신한. 그런데 그 관기는 기생으로 출신이 천민이에요. 우리는 그냥 농계가 강물에 그냥 가서 빠졌다 이것만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목숨을 바친다는 그런 덕목 같은 경우는 그 조선시대에 지배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지 않습니까? 여성으로서 사당을 가지고 있는데 농계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대부들이 리라고 다 그렇게 자기 몸을 희생을 해서 목숨을 바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계가 위대한 것입니다. 천민 신분이었던 기생을 위해서 의사를 만들어줬다, 사당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거의 전국 최초였죠. 그 정신이 우리 기생들한테 미친 영향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 치마폭에 숨겨둔 돈이었다고 이제 표현도 하는데 그런 돈들을 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내주기도 했고, 심지어 진주에서는 우리 기생들이 이제 만세 운동 이후에 많이 앞장서거든요. 그래서 진주는 3월 19일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기생들이 이제 만세 운동을 하죠. 그 뒤부터 이제 전국에서 지역 곳곳에서 이제 기생들이 앞장서는 운동을 합니다. 의안별제는 전국에서도 기생을 위해서 제사는 지내는 곳도 있습니다. 아랑제라든지 있지만 이렇게 제사에 그 가무학 일체를 해서 300명에 달하는 그런 종합 가무학을 합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기생 출신의 여성들이 해놓은 업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지역마다 관광 자원화시키고 있었지만은 이런 걸 하나의 교방 문화로 묶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곳은 그렇게 지금 많지 않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가부키만을 볼 수 있는 전수 극장이 있어요. 그 가부키 전용 극장에 가서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차림을 못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게 하고 쉬는 시간 있죠? 다 화장실에 가고 나가서 차 한잔 마시고 다 들어옵니다. 이 일본의 문화는 굉장히 그것을 가치롭게 생각을 하고 그게 어릴 때부터 마을에서부터 이루어져서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축제처럼 되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게이샤 문화를 자기네들이 소중한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냥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관광 상품화로 이미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 가부키를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전통 문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커도 성인이 되면은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오페라 보듯이 가서 보게 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게이샤 혹을 입고 그리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심지어 남자들은 사무라이 복장을 합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여성은 게이샤복을 입고 남자는 칼을 찬 사무라이 복장을 입고 그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걸 느껴보게 하고 게이샤들이 했던 놀이들을 거기에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체험도 하게 하고 일본에서는 이걸 우리 한국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유명한 블로거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교육 체계에서 국악 과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음악 과목이 있어요. 국악 과목도 없고 특히나 교방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과목을 배우는 공식적인 교육 체계가 없기 때문에 커서도 그런 문화를 접하기가 좀 생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연을 할 때 항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건모, 칼을 들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하지만 아직도 지방에는 좀 머쓱머쓱하고 쭈삣쭈삣하고 나서지 못하고. 근데 이 문제점은 지금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은 극소수고 그거를 좀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지금 10대들한테 교방 문화 하면은 이렇게 가르쳐주면 신선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가보면 우리 기생들에 대한 선양 사업을 하는 곳이 많아요. 좋게 보는 시각은 뭐냐면 이제 60년대, 70년대 이후에 그런 세대가 아닌 그냥 순수하게 그 춤이 너무 좋아서 그 해금이 너무 좋아서 그 노래 기생들이 불렀던 가곡 그들이 너무 좋아서 순수하게 예술적인 그 측면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배우려고 갔던 사람들은 그 인식이 좋게 보고 있죠. 진주에 관광을 오실 때는 진주성과 함께 이 진양호를 들리면 무료 공연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겠다. 보라도 보여주고 건물도 보여주고 해서 그 관광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체험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나. 그러면 진주에 오면 진주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도 관심 없어요.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지금 그들에 대한 선양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 기회에 우리 진주가 대한민국 교방 문화라는 어떤 타이틀 하나를 가지고 전국에서 있는 여러 가지 기생의 이야기 스토리 이런 것들을 진주에서 어떤 전국 대회 같은 것들을 개최를 하면서 그냥 기생이기 이전에 인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가치 있는 기록 문화라고 보거든요. 목적은 그거죠. 우리가 천시 여기고 비하했던 사회적 인식에서 그랬던 그 기생, 또 비록 천대받은 신분이었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감히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그걸 진주에 오면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자원을 좀 만들었으면